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정선거 밝혀지나? 학수고대 하시죠? 밝혀집니다. 지금 감정 절차에 들어가 있는데요. 대법원에서도 어쩔 수 없이 사실을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매일매일 이렇게 이제 말하자면 이 증거들을 압박을 하는 건데요. 오늘 또 귀중한 자료 가지고 오셨습니다. 김성진 부산대 교수 모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김성진입니다. 부정선거 위해서 열심히 싸워주고 계셔서 저희 입장에서는 아주 천군만마입니다. 아이, 별 말씀을요. 우리 같이 다 싸우고 있습니다. 애써주시니까. 오늘은 어떤 자료입니까 이게? 여기 제목에 있는 것처럼 4.15 부정선거하고 A웹은 세계선거기관협의회인데 A웹이라는 건 세계선거기관협의회. 예, 그 운영비의 거의 대부분을 우리 혈세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니 세계선거기관협의회를 왜 우리 혈세를 해요? 그렇죠. 이 본부가 지금 민경우 의원이 있는 그 인천 연수구에 있는데 본부가 세계선거기관협의회가 예. 야 그것도 아이러니하다. 그렇습니다. 그게 인천 연수구에 연수구에. 있는데 하필이면 거기가 제일 큰 지금 부정선거 이슈가 된 그렇습니다. 지역이네요. 그리고 또 인천은 완전히 지난번에 총선에서 몰살당했죠. 총선에서 인천 몰살당했죠. 네. 네, 하나하나 설명해 그래서 주시죠. 이제 이게 선거기관 협의회에 왜 국민열세가 들어가냐 네. 그런 얘기고 우리가 불의에 침묵하면 공범자가 된다. 네. 그래서 당장이라도 선거기관 협의회 당사자들도 네. 또 선거기관 협의회의 이 산하기관이 아니라 이제 그 지원기관이라 할 수 있는 중앙선관위 직원들도 네. 양심 고백을 해라. 이런 얘기. 이런 차입니다. 네. 자, 하나하나 스피드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네. 자, 다음 넘어가시면요. 이게 이제 중앙선관위에서 여기 보면 중앙선관위죠. 네. 중앙선관위 보도자료입니다. 2020년 서울국제선거포럼. 네. 이게 날짜가 중요해요. 20년 10월 26일. 네. 그러니까 요 날짜를 왜 중시하냐면은 우리가 선거소송이 제기된 때로부터 6개월 이내에 네. 모든 거를 다 완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시점에서 그거는 전혀 신경 안 쓰고 네. 소송은 신경 안 쓰고 요거 지금 세계 이 국제 선거 포럼 온라인 개최를 해가지고 한다. 하고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러네요. 다음 걸 다음 보시죠. 보시면요. 여기 보면 이제 여기 보면 9월 29일입니다. 네. 그 선거기관협의회 이거에서 하는 서울 그 조금 아까 포럼 네. 그거 직전입니다. 네. 중앙선관위에서 전산센터 관리용 서버 도입을 하고 이전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여기 증거인멸과 의혹이 있다. 보통 그렇게 네. 많이 얘기를 하지 이게 않습니까? 왜냐면요. 자, 선거가 4.15 총선이 4월 15일 날 끝났으면 6개월 이내에 이게 부정선거에 대해서 밝혀야 되는데 5, 6, 7, 8, 9, 10, 10월 15일 전에는 결론이 나야 되는데 선고까지 마쳐야 되는 선고까지 마쳐야 되는데 10월 15일 전에 9월 29일 그러니까 보름 전에 중앙선관위가 서버를 이전한다는 얘기는 증거인멸한다는 그렇죠. 거죠. 네. 이거하고 또 이제 또 하나 다음 거를 네, 보시죠. 다음 보시면 여기 네. 보면 이제 안동데일리에서 특종을 한 네. 겁니다. 4.15 총선 선거소송 진행 중인데 내용할 수 없는 투표지 분류기 이 지난번에 이제 얘기를 한 것처럼 네. 감사원 지적을 받으면서도 무시하고 네. 이거를 국민혈세를 낭비한 그 사건인데 네. 이 국민혈세도 문제지만 왜 선거소송이 진행되는 막바지 사실은 법적으로 보면 막바지가 돼야 되는 그 타이밍에 요걸 했느냐 요거까지 완결한 다음에 세계선거기관협의회에 포럼을 연다. 야, 와, 완전히 완벽한 그렇습니다. 스케줄로 증거인멸 가네요. 다 해놓고 이제 우리는 이제 세계에다 내놔도 완벽하게 관리되고 있다. 이거를 얘기한다. 이런 얘기죠. 네, 다음 다음. 보시면. 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 사람이 조혜주. 네, 조혜주입니다. 네. 여기서 이제 개회사를 하거든요. 여기 보면은 토워드 데모크라시 민주주의를 향해서. 향하여. 근데 나는 여기 요 앞에 뭐가 생략됐다고 보는 거죠. 인민민주의주의가 됐다. 인민민주주의가 그 아니겠나. 예. 그래서 숨겨진 게 항상 문재인 거짓니다. 예. 예. 다음 그래서 보시면요. 이제 다음. 여기에 이제 두 개의 세션이 있어요. 네. 세션 1세션이 2세션인데 1세션이 공간의 제약을 넘다. 저는 이걸 어떻게 봤냐면은 공간의 제약을 넘어서 선거 개입이 가능하다. 그렇죠. 이거를 세계에 지금 알리고 있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세션은? 세션
코로나19 상황을 극복한 한국의 선거관리다. 저는 이걸 어떻게 읽혀지냐면 코로나19 상황에 의해서 관리된 그렇죠. 한국 선거다. 예, 예. 이거를 세계 이제 다 이제 그 부정선거 파헤치자는 노력을 코로나19 방역으로 눌러버리고 그 핑계로 관리됐다. 예. 이렇게 봅니다. 예. 네. 그다음에 요 이제 요거는 우리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네. 우리나라 대선이 있고 난 3개월 이후에 예. 여기 지금 베네수엘라 총선이 있었습니다. 네. 여기에서 그 유명한 스마트매틱, 네. 스마트매틱 조금 이따 다시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스마트매틱에서 고백을 합니다. 예. 베네수엘라 선거에 100만 표가 조작됐다. 예. 100만 표가 조작됐던 거를 공개적으로 얘기를 한 겁니다. 그 다음에 보면 이 내용이 나옵니다. 네. 이 차베스 많이 얘기를 예, 하죠. 차베스가요. 예, 여기에서 남미 베네수엘라 전후의 선거에서 100만 표 이상이 조작됐다. 예. 이거를 투표 시스템을 제공한 회사가 이렇게 밝힌 겁니다. 네. 2004년부터 베네수엘라 자동 투표 시스템을 제공해서 스마트매틱. 예, 이게 스마트매틱입니다. 요거는 조금 이따 나오겠지만은 우리 그 선거기관 협의하고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하고 관련이 있는 쪽이죠. 예. 네. 그게 여기에 이제 2004년부터 여기에 제공했지 않습니까? 네. 2004년도 우리나라 뭐가 있었냐? 2004년도 4월 15일 이때도 4월 15일이었어요. 네. 제17대 17대. 총선 실시. 그리고 그 2002년 요거에 이제 2년 전에 2년 전에 전자개표기를 처음으로 도입을 한 겁니다. 그게 조혜주예요. 예, 맞습니다. 그때 선거 과장일 때. 그렇죠. 선관위. 예. 네, 다음 표시면. 예. 그래서 여기 이제 부정선거 없었다는 요 CNN이 10년 전에 스마트매틱에서 개표 조작을 폭로를 했었거든요. 네. 그게 이거는 이제 미국 선거지만 네. 이 스마트매틱이 세계 선거기관 협의회에 아주 큰 도움을 줬기 때문에 우리가 안 볼 수가 없는 겁니다. 네. 네, 다음. 그리고 자, 여기 보면 이게 이제 2014년도 5월 29일이죠. 요게 세계 선거기관 협의회의 창립을 알리는 겁니다. 네. 이거 중앙선관위 보도 자료입니다. 그냥 만들어 온 게 아니라요. 네. 중앙선관위에서 네. 세계적으로 이걸 자랑해요. 세계적으로 유일무이한 사전투표. 이때부터 사전투표하고 중앙선관위 그리고 그 세계 스마트매틱 세계 선거기관 협의회 이건 1년이 한 몸이다. 됐다. 예, 그렇게 보는 거죠. 네. 그래서 유일무이한 사전투표 이거를 강조를 하고 네. 사전투표 등 선진 선거관리 기법을 배우기 위해서 세계에서 많이 왔다 이라는데 요 날짜 2014년 6.4 동시 지방선거에 처음으로 적용을 했습니다. 네. 세계에서 처음으로. 네. 그래서 AWEB하고 AWEB 세계선거기관 협의회 이거 사전선거 그리고 전자개표 이거는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 그렇죠. 불가분이죠. 예. 여기에다 또 스마트매틱도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네. 다음. 그다음에요. 자 여기 보면 스마트매틱에서 그 선거 지네들의 전자투표 요거를 한국에 제공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잘 안 보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스마트매틱이 한번 다시 데몬스트레이션 했다. 어디에서 어게인 데몬스트레이션 다시 했다. 예. 거기 어디서 했느냐면은 AWEB. 예. 이 이제 서울에서 창립 대회에서 했습니다. 여기에 참여한 32나라 중요한 것이 중국, 이라크, 러시아, 한국. 이게 이제 다 부정선거 관련됩니다. 관련된 나라들이죠. 네네. 네, 다음. 여기 이제 여기 딱 못 박혀 있어요. 여기 연합뉴스 나온 거네요. 연합뉴스에서 보도했는데 선관위 ODA 이거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서 59억 원이 여기 운영 경비로 쓰인다. 네. 그런데 이제 엘살바도르 나중에 표가 있습니다만은 외교부로부터 광학 판독 개표기가 부정선거에 악용될 수 있다. 이건 수출하면 안 돼. 이렇게 의견을 냈는데도 무시하고 진행을 한 겁니다. 야, 부적합 의견 냈는데도 추진을 해버리네. 이 선관위가 완전히 무법천지입니다. 무법천지예요. 예,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금배지도 떨어뜨리거든요. 선거법 위반으로. 그럼 금배지 당선 무효가 되면 그러니까 선관위에 벌벌벌벌 떠는 겁니다. 갑중에 갑이 되는 겁니다. 갑중에 갑입니다. 네, 다음이요. 자, 여기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이 2017년도 중앙선관위 ODA 예산 편성 내역인데 여기 이제
지원한 나라들이 중요해요. 네. 잘 안 보일 것 같아서 자, 크게 해놨습니다. 키르키즈. 여기 요거 보시면 됩니다. 키르키즈. 예. 그 다음에 DR 콩고, 민주 콩고죠. 우즈베키스탄, 네. 엘살바도르, 에콰도르, 케냐. 다 부정선거 논란이 있었던 나라들이네요. 더더구나 네. 막스 레닌주의로 통치하는 나라들입니다. 이런 나라들은 어떻게 골라가지고서 지원하냐고요. 그게 연관이 되네. 예. 2016년도 예산에는 없습니다. 여기 네. 키르키즈만 있죠. 네. 여기는 다음에는 빠졌고 2017년도에 여기 쫙 다시 말해서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그렇죠. 그때 들어서자마자 집중적으로 이런 나라들의 수출이 되는 겁니다. 네네네. 이게 이제 지원해주고요. 지원을 해서 지원해서. 요게 지원해 주는 것이 뒤에 바탕이 돼서 전자 투개표기를 수출하고 그것이 또 부정선거에 직접적으로 관여가 되고 그렇습니다. 네. 다음 보시면요. 예. 자, 그래 이렇게 말썽 많은 전자개표기를 왜 총선에 썼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게 이제 부정선거 하려고 썼죠. 그렇죠. 아이고, 여기 딱 당연한 보면 상세입니다. 말씀이고요. 선관위 성과 국산 개표기 쓴 이라크 선거 재검표를 했다. 예. 그런데 여기 뭐냐면 여기 왜 중요해? 예. 수작업 결과하고 수작업을 했거든요. 예. 한국산 전자개표기 결과가 최대 12배 차이까지 났다. 어마어마하게 부정이네. 그렇죠. 이거는 쓸 수가 없는 기계네요. 쓸 수 네. 없는 기계를 이게 판독이 됐지 않습니까? 네. 이게 18년도인데 네. 왜 이걸 총선에 우리나라 쓰냐고요. 2018년에 판명이 났는데 2020년에 굳이 이걸 쓴 이유는 저렇기 때문에 쓴 겁니다. 그렇죠. 12배나 차이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조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쓴 겁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당락이 뒤바뀌었어요. 그러니까요. 네네. 다음. 그 다음에요. 여기 조금 아까 다시 한번 앞에 거요. 예, 그 다음 요 사람이 김용희입니다. 세계선거기관협의회 사무총장 김용희. 희. 예, 이 사람 중요한 인물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예. 나옵니다. 요 김용희. 여기 요 사람이 네. 정읍 출신입니다. 아, 예. 추미애 추미애 그 추미애 남편이에요? 추미애 남편이에요? 추미애 남편 고향이 그 정읍이거든요. 정읍이고, 예. 지금도 거기서 변호사잖아요. 예. 요 사람이 김용희. 김용희. 예. 요거는 이제 콩고입니다. 예. 콩고 시민들이 그 해서 이거는 도저히 믿을 수 없다. 그래서 콩고 민주공화국 사람들이 선관위를 찾아와서요. 예. 이거 수출 못하게 해달라. 어. 그런데도 무시하고 그냥 수출했죠. 예. 그래서 여기에서 투개표기 그러니까 8,000대가 다 불살라진 겁니다. 여기 지금 여기 저 밑에 부사 보면 지금 요게, 있네. 예. 사진이 있네요. 예. 불살라지고 8,000대를 예. 저거 어디서 불살르는 겁니까? 그게 이제 시민들이 시민들이 이거 부정선거다. 아. 그래 폭동이 일어났죠. 콩고에서요. 콩고죠. 콩고에서 폭동 일어난 거 유명하시죠? 예. 아시죠, 여러분들? 이 예. 콩고 여기 이제 콩고 사람이고 여기 이제 김용희입니다. 김용희. 예. 그래서 이게 문제가 세계적으로 문제가 됐어요. 예. 콩고 때문에 유엔에서도 문제가 되고. 네. 그래서 이 중앙선관위가 뭐 하는 거냐. 그래서 이 AWEB 세계선거기관협의회 사무총장이 이제 조사를 받게 됐어요. 네. 그런데 2019년 무혐의 이후. 처분이 됩니다. 이렇게 명확한데도. 이제 이 양반이 집정한 게 아니고 미루 시스템즈. 거기에 이제 간접적으로 지원을 해서 유명한 미르 시스템 또 나오네요. 예, 그런데 무혐의 처분이 됩니다. 네. 이게 2019년 2월 13일 딱 1년 뒤에 미루 시스템즈는 네. 이러한 문제가 발생됐습니다. 이라크, 예. DR 콩고. 콩고. 예. 여기에다가 이제 했는데 4.15 총선에서는 뭘 했느냐? 단독 투표 용지 발급기 이게 뭡니까? 사전 사전 투표. 투표잖아요. 예, 사전 투표. 이거에 단독 입찰을 했다. 이렇게 문제가 발견돼서 폭동이 일어나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이걸 단독 입찰, 그것도 단독 입찰. 경쟁도 이렇게 아니고. 떠들어도 아무 필요 없다. 니네들 우리는 우리대로 간다. 이런 왜냐면 얘기예요. 이거 단독 입찰 안 하면은 부정선거 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요. 예. 다음. 자, 그다음에요. 자, 이게 그래서 우리는 이거는 이제 이것도 다른 데도 아니고 이 참여연대 여기 보면 참여연대 나오죠. 참여연대. 에서 요걸 문제를 제기한 겁니다. 선관위가 진해 편인데 네. 이때까지 잘 몰랐겠죠. 왜냐하면 이제 그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되는 게 아마 이렇게 해갖고 했는지 모르지만 DR 콩고 전자투표 도입 사업 재검토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반대 의견을 고려해야 된다. 이거를 무시하고 자 여기 감사원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감사원에서 이 세계선거기관 협의회 운영에 문제가 있다. 그 이것도 감사도 무시하고. 그 다음에 참여연대 지네들 편인 참여연대조차도 패스.
무시하고. 그래서 완전히 선관위 조금 있다 그런데 다 없어져. 이 사람들 말도 안 해요. 예. 아다갑니다 그냥. 왜 그럴까? 아가리 닥치는 거. 네. 예. 그래서 참여연대조차 문제 삼은 AI가 유착기업인 미루 시스템즈. 네. 그런데 4.15 총선에는 투표용지 발급기를 단독 입찰했다. 이게 보세요. 심각하다. 이거 보세요. 네. 다음. 그다음에요. 자, 이게 이제 유명한 미베인 월터 교수가 미베인 교수, 미시간대 교수. 미시간대 교수가 선거 부정 사례를 쭉 했는데 이 날짜가 이제 연도가 중요합니다. 네. 요게 2015년부터 쭉 이어지잖아요. 네, 2009년에 이란, 2015년에 터키, 2016년 러시아, 2017년 온두라스, 2018년 콩고, 2018년 케냐. 2018년 이라크, 2019년 볼리비아, 2020년 대한민국을 밝힙니다. 총선 사기극을 이 교수님이 밝히는 거예요. 여기서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네. 8전 8승입니다. 다 그냥 밝혀서 다 밝혀냈어요. 다 밝혀냈어요. 여기에서 2015년에 주목하는 것은 2014년도에 세계선거기관협의회가 창립이 됐다. 네. 그 이후입니다. 전부 다. 다 밝혀냈는데 아직까지 대한민국만 지금 뭉개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7년도 온두라스부터 여기 보면은 2018년도에 무려 3개나 돼요. 네. 2018년도에 우리는 6.13 지방선거가 있었고 그렇죠. 그 뒤에 이제 2020년도에 4.15 총선이 있었으니까 요거까지 쭉 놓고 보면은 이러한 사례들이 발견되고 특히 콩고하고 이라크에서는 폭동이 일어나고, 예. 폭동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뒤집히고 재검표하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관계없다. 재검표가 아니라 재투표입니다. 재투표. 선거를 다시 했어요. 거기 콩고는 재투표를 했고 네. 이라크는 재검표를 했고 전부 다 새로 했죠. 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출범 이후에 부정선거가 많이 일어났다. 네. 그리고 대선하고 총선들입니다. 이게 다. 네. 지방선거 아닙니다. 네. DR 콩고와 이라크는 한국산 전자투표기를 사용해서 그게 미루 시스템죠. 예. 그걸 써서 문제가 됐다. 이게 이제 거기 나온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이 뒤에 배경이 AUM하고 관련이 되는데 그렇다면 AUM을 뭐 때문에 설립을 했냐? 뭐 부정선거 수출하기 위해서 설립을 했냐? 이런 의혹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네요. 네네. 세계 선거 기간 협의회가 하필이면 인천에 있는데 이런 식으로 다 연결이 되네요. 자, 그다음에 다음. 그런데 여기 더 웃기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상임위원 이제 대개는 이 김용희 이전까지는 그 지금 조금 아까 했던 저 상임위원 조혜주 이전까지는 기획실장 그다음에 선거차장 사무차장 사무총장 상임위원 이 단계를 똑같이 밟았어요. 근데 이제 자기도 일을 하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김용희가 이걸 청와대에 노비를 했던 모양이에요. 나도 상임위원 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 강철원 기자가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강 기자가 이제 여기에 뭐라고 문자를 청와대에 보냈느냐면 선관위 간부를 상임위원으로 한다는 것은 야당이 받을 수 있는 이게 이제 이때가 이제 박근혜 대통령 시기입니다. 이런 노비를 했다는 거죠. 선관위에서 봉지할 개를 달라. 상임위원으로 하게 해달라. 누가요? 김용희가 이 메시지를 청와대에 보낸 거죠. 그래서 그런데 청탁을 했지만은 정권이 바뀌고 하면서 상임위원회 임명이 안 됐습니다. 저거를 예를 들어서 정상적인 사람 뭡니까 편파적이 아닌 사람을 상임위원회에 임명했어야 되는데 저게 조혜주가 들어가면서 조혜주는 문재인 캠프 출신입니다. 그렇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되네요. 그 다음에 보시면요. 그래서 조그마 얘기하면 앞에 거요. 예. 나는 이걸 이렇게 보는 겁니다. 김용희 무혐의 처분했잖아요. 그럼 자기도 이거는 무조건 감옥 갈 일인데 보훈한 거냐. 아니면 요걸 딱 잡고 인천검찰청이거든요. 딱 무혐의 처리를 해 하면서 자료는 갖고 있으니까 네 불면 죽어. 요렇게 했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합리적인 추론을 해보는 거죠. 의심을 합니다. 의심을. 다음. 그런데 요 부분에 2018년도 4월 17일에 이제 요 얘기를 했죠. 선관위. 요걸 이제 김진강 기자가 보도를 했는데 AWeb, 미루 이게
해외 사업의 삼각 커넥션 의혹이 있다. 네. 이거를 어떻게 방치하냐. 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 이제 콩고 나오죠, 이렇게. 콩고. 콩고. 예. 김용희. 김용희. 예. 예. 다음. 그 여기 이제 요 내용입니다. 지금 이 흐름이 여기 보면 공적 개발 원조 자금을 사용해서 파이낸스 투데이 이제 보도한 거네요. 네, 화이낸스 투데이에서 많이 보도를 했습니다. 네. 피지, 아르헨티나, 엘살바도르, 콩고, 에콰도르, 루마니아, 도미니카, 콩고, 민주공화국, 키르기스탄 요런 쪽에 중앙 서버를 무상으로 구축해주고 전자개표기를 수출한다. 그럼 요것이 부정선거에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 아까 그 저기 외교부에서 그런 의견을 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런 것처럼 요 초대 사무총장을 했어요, 김용희가. 예. 그러면서 이제 선관위에 이런 거를 납품을 하고 뒷돈을 받았지 않았느냐. 네. 그래서 미르 시스템즈로부터 현금 다발을 받았다. 의혹 때문에 수사를 받았다는 거죠. 예. 그리고 이거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예. 그래서 한국 전자투표기가 부정선거 도구가 됐다. 이런 제목으로 전 세계에 알려서 대한민국 뭐 국제 망신을 시킨 그랬었죠. 예. 그런 기관에 대한민국의 혈세를 들여서 계속 운영을 하고 있다. AUF 예, 세계 예. 선거기관 협의회를 협의회. 한국의 국비로 운영되고 있다. 근데 그건 인천 연수구에 있다.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에 요 김진강 의원 요렇게 한 부분에 네. 저도 부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대부분 부정선거와 함께 유혈폭동 사태가 발생했는데 네. 이게 국회에서도 문제가 되거든요. 네. 문제가 되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언론의 관심에서 주류 언론의 관심에서 멀어진다. 그러게요. 이게 좀 수상쩍지 않느냐. 예.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되지 않고 그냥 묻혀버린다. 네. 다음 보시겠습니다. 예. 이게 마지막이야. 아, 마지막인가. 야, 이러면은 결론 내려주시면 세계 선거기관 협의회와 한국의 그 김용희 뭐 조혜주 등이 연결된 거 아니냐. 세계선거기관 협의회가 중앙선관위하고 불가분의 관계에 예. 있고 그 예산이 또 한국에서 예산 들어가고. 예. 거기에서 이제 중앙 선관위를 거쳐서 그쪽으로 가니까 예산이 예. 운영비가 그래서 이거는 중앙 선관위의 뭐 하부 조직 아닌 하부 조직처럼 돼버린 거죠. 이 협력 관계 돼 있는데 네. 거기에서 이제 제가 주목하는 거는 지금 4.15 총선의 주된 의혹이 다 사전 투표에 모여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사전 투표를 내걸고 세계 최초로 사전 투표 이 사전 투표를 내걸고 세계 선거기관 협의회가 창립됐고 그것이 이 뒤에까지 연결돼서 이 뭐냐 브레이크 없는 뭐 이런 차처럼 그냥 마구 지금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절벽 아래로 구르게 하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이걸 언젠가 막아야 된다. 근데 근데 이제 김용희에 대한 그 재수사라고 그럴까요? 그런 게 뭔가 필요하죠, 필요하다 당연히. 이런 네네. 말씀이시네. 김용희뿐만 아니라 세계선거기관협의회 그리고 미르시스템즈 네. 이런 유착 관계는 반드시 밝혀야 재수사가 김용희와 조혜주는 어떤 관계입니까? 이제 그 조혜주도 그 이전에까지는 같이 있었는데 네. 조혜주 앞에가 이제 문상부 상임위원이거든요. 네. 문상부 상임위원까지는 쭉 같이 기획실장을 하다가 그다음에 단계별로 코스별로 올라가는 쭉 거죠. 올라갔습니다. 정상적으로. 근데 그런데 조혜주는 낙하산으로. 그렇죠. 조혜주도 선거 그쪽에 관련되긴 했지만은 아니 그러니까 전자개표기 도입을 선거 과장일 때 처음 도입한 사람입니다. 네네네. 그래 근데 너무 하다가 뛰어버렸어. 나갔다가 뛰어버렸어. 나갔다가 김용희가 갈 순서 내지는 네. 김용희가 그만뒀기 때문에 거기에 김대년이 갈 수도 있는데 그 자리에 이제 김용희가 이제 온 거죠. 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공통적인 특징이 국민대학교에 뭐 개건 교수인지 뭘 하여튼 그쪽으로 갔다가 네. 오는 이런 수순을 많이 밟거든요. 그럼 묘한 국민대학교에 정치대학원인가 네. 있습니다. 그쪽에 교수 갔다가 이제
왔는데 직접적으로 상하 관계로 된 거는 그 앞에 문상부입니다. 그러니까 문상부가 이제 우파 정권 하에서 상임위원을 했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사람들이 아 이게 뭐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계속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다가 아니네 싶어갖고 다 빼는 거예요 발을. 그 오마이뉴스니 뭐 다 문제를 제기했다가 그 사전투표에 관련된 것도 지난 4.15 총선에서도 그 일부 민주당 쪽에서 지네들이 먼저 얘기했어요. 그렇죠. 예. 표창원도 그렇고 뭐 이거를 문제를 제기했다가 김어준도 그렇고. 예. 그랬다가 이게 이제 지네들은 이제 왜냐하면 사전 투표 시스템이 그만큼 문제가 있는 시스템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자들은 이제 그런 의혹을 제기한 건데 이번에 4.15 총선에서는 그 의혹을 현실화로 야 이렇게 하면 할 수 있겠구나. 완전 실행해 버린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달나라에 이제 우리가 아폴로 타고 갈 수 있는 건 만화에 나오고 공상과학 소설에 나왔는데 실제로 달나라에 보내버린 거가 된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런 시스템을 이용해서 실제로 한 건 4.15 총선입니다. 그거하고 이제 관련된 게 우리 대학 다닐 때 왜 저기는 아니지만 뒤에 부재자 투표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대협하고 부재자 투표는 불가분의 관계 있거든요. 그 다음에 통진당의 그 부정투표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정희가 뭐 사임하고 이랬잖아요. 그런데 그 부재자 투표가 문제가 된 시점이 2012년도예요. 그 당내 경선에서 그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이게 이래 갖고 안 되겠네. 라고 해서 그때부터 논의가 시작돼서 문제점이 있는 시스템을 사전 투표라는 걸로. 사전 투표라는 걸로. 근데 문제점이 있는 거를 이 사람도 문제점이 있으면 안 써야 되는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거 문제점이 딱 우리한테 요거 쓰면 되겠네. 이렇게 해서 쓴 게 4.15 총선이다. 이렇게 우리는 보여집니다. 네.